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의 참여 소감을 발표할 이화여자대학교 교생대표 문지유입니다. 네, 본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실습 학기제를 참여했었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마치고 나서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세세히 톱파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 동기, 이 아이들이 대체 왜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한계와 의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참여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제로 4년간의 사범대학 생활 중 단 4주만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고 초임 교사로 나갔을 때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길게 약 16주가량 나가서 조금 더 넓게 교육 현장을 이해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전문성 함양입니다. 저희는 이제 갓 3년 정도 학습을 마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나가기 전에 수업 전문성을 함양해야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습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리 나가서 여러 번 아이들을 상대함으로써 학습자를 깊이 있게 최대한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습학기제가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는 수업 참관을 하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에게 있는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뛰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먼저 열심히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수업 전에 학습자를 파악하고 교사분들의 수업 방식을 통해서 실제 현장은 이렇게 구현되고 있고 이렇게 교과 지식이 전달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구상하고 있던 수업 계획들을 조금 수정해보고 보완하면서 간접적인 피드백을 제공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4명의 실습생들이 총 2개의 학년으로 나뉘어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국어과 하위 영역 중에서 크게 읽기, 문법, 듣기 말하기, 문학 4가지의 영역으로 쪼개어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과 안에 있었지만 다양한 영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생스러운 수업이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번 수업 좀 교생스러웠다. 아니면 이번 수업은 좀 교생스럽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말인가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에 계시다 보면 너무 많은 업무와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서 수업에 많이 할애하지 못하시는 것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어려워했었는데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수업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생스러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많이 택하고 계신 이론 위주의 수업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프로젝트형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수업 형태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지식 및 관련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 참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가 아는 것과 이것이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이미 나는 100%를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노력해도 30%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구나. 그러면 우린 이제 아는 것을 많이 채웠으니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상과 현실의 조율입니다.
저희의 머릿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교육관이 있고 참으로 많은 실현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니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며 나의 말은 공중분해가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전인격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과연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단 4명에 불과한데 이 4명의 교육관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교육관과 현실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인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습자들은 교육의 중심에 있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힘든데 어떻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참으로 다르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가져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개인으로서의 학습자와 집단으로서의 학습자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1대1로 만나면 분명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대해주던 아이가 갑자기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 저런 애가 아닌데 하고 불러보면 또 얌전하게 제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또 어떻게 수준을 맞춰야 할까를 끊없이 고민하면서 세심하고 단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평가 장면 또한 참관할 수 있었는데요.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요즘 교육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학습자들이 나의 점수를 매기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를 시도하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수행평가 결과물을 검토한달지 혹은 저희는 국어과이기 때문에 100일장 결과물을 검토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영광스럽게 본시험에도 감독으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가에 그 본질이 실현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귀엽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과지도 시간 외에도 학습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구나, 여기서는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아이는 미술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 아이는 국어 시간에는 비록 잦지만 체육 시간에는 날아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운동의 인재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저희가 함께 상담하는 기회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국어과이지만 이 국어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융합해서 접목해봐야겠다라는 배움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조금은 어렵지만 교생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활지도와 학급 경험도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 상담도 하고 조종래 지도도 하고 청소와 급식 지도도 하면서 학습자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정서적 성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것들을 관찰하고 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평가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축은 전반적인 실습 과정 성찰입니다. 수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주간의 실습을 거치고 나면 보통 수업을 한 차례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수업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3, 4차례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듣고 깊이 반성하고 다시 또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듣고 또 깊이 반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수업 전문성이 함양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기도 하고 교사란 뭘까? 우리가 단순히 꿈꿨던 교육관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역량 함양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노력하시는 이유는 저희 예비교사들을 아주 잘 길러서 많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 역량이 참으로 많이 함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대학교에서 배울 때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해야 한다라는 걸 학습자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저희도 교수님들이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이제 시험을 받으니까 학습자 중심 이렇게 외우고 나가서도 학습자 중심 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래서 학습자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이래서 교사에서 그 축을 학습자로 옮기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수업,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뒤에 계신 동료 교사분들께 잘 보일 수 있는 수업을 고민했다면 실제적으로 나가보니 학습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이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자원 운용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요. AI 중심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의 중요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아가 보니 AI도 AI인데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습자의 배움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교사 개인의 수업 능력에 대한 성찰에 그쳤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1차 수업을 마치고 다 함께 실습실에서 거의 울먹이며 망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누고 다르다. 우리는 수업 시연할 때는 앞에 교수님만 계셔서 그냥 이해했죠? 좋아요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실제로 나가보니 이해했죠? 아니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못했구나. 그럼 다시 해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스킬들을 배우게 되고요.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거구나. 수업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수업에 적용해 보면서 하나이 하나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네, 저의 발표를 마치면서 한계와 의의를 설명할까 하는데요. 우선 한계는 앞에서 거듭 말씀해 주셨듯이 주 3일 출근이 꽤나 많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저희의 역할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봤을 때도 선생님은 왜 있다가 없어요? 라든지 제가 선생님을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목요일에 안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는 슬픈 말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이게 문제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 병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참으로 컸는데요. 저희는 사람이다 보니까 스위치를 끄고 키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습을 하고 저기서는 학생을 해라 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서 스위치를 끄고 키는 것이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학사 일정과의 조율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학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세팅된 상황에서 저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 중에는 졸업시험을 봐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실습 때 중간중간에 막 공부를 해서 다시 가서 떨어지고 다시 또 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예비 교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찰과 개선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도 많은 배움과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희 학생들과 가졌던 그런 긍정적인 추억들, 또 행복한 추억들, 남아있는 편지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수업 연구를 하고 또 학생들에서 고민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열심히 또 부족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 모든 자료들을 만들어준 우리 실습 동기들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부족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